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1961년 수교일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우호를 이어오고 있는 호주는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이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양국은 지난 2021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상호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또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은 2013년부터 외교 국방 2+2 장관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교 국방 장관회의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는 동맹국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호주가 유일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세우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 전략의 밑거름으로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한국, 호주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 미중 전략 경쟁과 중국의 전랑 외교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 환경이 많이 불안정합니다. 한국과 호주를 비롯한 각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 또한 양국의 협력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양국의 협력을 정대해 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학계와 무역업계 그리고 우리 정부와 호주 외교 당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역할을 해주시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김우상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박재적 교수님 그리고 특별히 토론을 맡아주신 캐서린 네이버 주한 호주 대사님을 비롯해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님, 윤창현 산자부 통상정책국장님, 이성범 국방부 국제정책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양국의 경제, 안보 분야 협력 정대와 공동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주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는 아마 그 외교 관계는 나중에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교류 관계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84년, 140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때 호주 선교사들이 최초로 한국의 선교 활동을 들어오면 시작되었던 양국의 교류 관계인데요. 호주 선교사들이 개척했던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여전히 한국교회의 커다란 줄기를 형성하고 있을 만큼 한호주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에는 무려 17,000명이 되는 엄청 많은 장병들을 보내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셨고 1951년 6.25 발발 바로 이듬해 있던 51년 가평전투에서 중공군에 호주군이 맞서 싸워 이겨냈던 것은 전사에 아주 커다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평에 가면 호주군 한국 참전 기념비도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시드니에 가면 가평 스트리트가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과 호주는 오랜 혈맹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으로 보면 호주는 이 동아시아 3대 국가라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중국 이 3대 국가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고 특히 그 호주에서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가장 강력하고 상호 보완적인 무역 관계다 이렇게 설명할 만큼 매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호주는 우리의 든든한 우방국이기도 하고 좀 전에 윤재혁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2+2 그런 그 회담을 할 만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안보의 동맹국가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시면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주는 우리의 우방국이기도 하고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양화, 공급망 안정과 확대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호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호주의 이런 산업동맹, 나아가서 안보협력동맹,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한 커다란 자유민주주의 동맹관계가 더 커나갈 수 있는 많은 기반이 마련된 시점에 오늘 이렇게 토론회가 열리게 돼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주에 몇 번 갔습니다만 호주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이고 호주 동남부에서 호주 서북부 포르트까지 이렇게 한번 횡단하고 싶은 것이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호주는 모든 면에서 아주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이고 우리 대한민국과 호주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설린 우박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오늘의 토론회가 앞으로 한 호주 관계를 정말 테이크오프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일 위에 앞장서시는 우리 캐서린 레이퍼 대사님과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호주의 여러 차세대 지도자님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좋은 기억, 좋은 경험 많이 가져가셔서 앞으로 한국과 호주가 더 가까운 나라,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7일이 6.25 전쟁 정전 기념일입니다. 호주 퍼스에서 전몰 장병 추모비 제막식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 호주 대사님도 꼭 가달라고 요청을 했고 주 호주 한국 대사님도 꼭 참석하라. 그래서 갈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지금 피해가 하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사실은 가는 계획을 전부 체크하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안 가신다고 하다가 결국은 어제 저녁에 총 4명인데 3분이 안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그 친선협회의 이름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어제 저녁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의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떤 개인의 여행도 아니고 국가적인 관계에서 호주가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 때 8천여 명이 참전했고 또 전사하신 분만 해도 한 250여 명분이 되십니다. 이 추모비 건립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그 의장님이 특단의 조치로 혼자라도 갔다 와라. 이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호주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호주와 밀접한 관계인지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호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되는 경제 안보 시대에 인태 지역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파트너인 호주와의 경제, 안보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뜻깊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윤재욱 원내대표님과 최현규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앞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현재 한국과 호주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영내의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구현하고 인태 지역에서의 자유, 평화, 번영을 정진하는 데서 호주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한 호주의 교육액은 사실 1965년에서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펴볼 때 약 13,000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발효된 FTA를 기반으로 현재 한국은 호주의 3대 교육국이 되었습니다. 2021년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고 북핵 문제 등의 영내 안보 위협 대응은 물론이고 국방, 방산, 핵심 기술, 우주, 사이버 등 첨단 분야로까지 협력의 지평을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양국은 또한 UN, G20, APEC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도 경제,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견실한 한국과 호주의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경제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의 안정이 한국의 민생, 경제 성장 및 공동 변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를 인태 전략의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국빈 방문, 5월 G7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의 무대에서도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와 다양화를 위한 경제 안보 외교를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호주는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지녔다는 점에서 경제 안보 외교의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양국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계속하고 미래의 혁신 분야와 첨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등 중층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양자,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호주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호주의 우정과 희생에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호주는 미국에 두 번째로 6.25 전쟁 때 참전을 결정한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1만 7천여 호주 젊은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 이미 말씀하셨지만 약 열흘 뒤인 7월 27일 호주 펄스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산화했던 청년 340명의 이름이 새겨진 참전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한국은 그러한 용기와 희생 위에서 유례없는 발전과 번영을 이뤄냈고 이제는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맡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 한국과 호주가 쌓아온 우정과 연대 위에서 양국의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d like to start by acknowledging the tragic loss of life in the very recent monsoonal floods here in South Korea. In Australia, you may know that we have had multiple natural disasters and similar tragic events, particularly in the past few years. Whilst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are working incredibly hard to reduce the frequency of events like this, we are also warned that extreme weather events like this will continue. As tragic as they are also often the catalyst for communities to come together in a spirit of unity through adversity. On behalf of the delegation, I wish the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impacted by these floods Australia's well wishes and prayers as you grieve together and rebuild lost homes and infrastructure. Friends, my name is Jerome Laxale. I'm the federal representative and member of the government for the seat of Bennelong, an area in northwest Sydney in my home state of New South Wales. And I consider myself very lucky to have one of the largest Korean Australian populations in my home. My home is home to many Korean Australians and many Korean businesses, including the national headquarters of Hyundai and Kia, just to name a few. While the Korean population in Australia is 0.5%, in my local electorate it is 6.1%. And I can tell you that the Korean Australians in my hometown of Bennelong are very happy that their local member is here and that their delegation is here in Seoul. Many of us, actually all of us, for the very first time. Our delegation of young political leaders includes Dr. Gordon Reid, who's a member of the government and member for Robertson in New South Wales, Senator Fatima Payman, member of the government and Senator for Western Australia, Chantal Darjaville, advisor to the Leader of the Opposition, Daniel Gilly, Chief of Staff to the Deputy Premier in Tasmania and member of the Liberal Party, and Sally Judson, corporate lawyer and Vice Chair of the Metropolitan Branch of the National Party of Australia. As our third largest trading partner,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have enjoyed a long and mutually beneficial trading relationship covering everything from iron ore, coal, beef, refined petroleum and, of course, cars. As part of this delegation, we are honoured to be part of this important forum, so well attend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continue to work on our economic and strategic partnership. Given the strategic policy shifts required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nd increasing regional geopolitical instability,
the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signed in 2021 contains the foundational elements that we must continue to strengthen on to mitigate the challenges that we both will face in coming decades. The CSP creates the blueprint to decarbonising our economies, enabling the reliable provision of critical minerals, and promoting regional security both in Southeast Asia and, of course,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The climate crisis has forced upon us a massive disruption to existing energy and manufacturing regimes, but with careful consideration and, of course, with cooperation, I believe our two countries can share from the benefits of a swift transition and reorientation of our economies and resources. The recent Low and Zero Emissions Technology Partnership will continue to enhance opportunities for industry-led projects in technologies like green hydrogen and low emissions iron ore and steel. As part of our government's most recent budget, we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 Hydrogen Head Start program, a $2 billion revenue support program to support large-scale green hydrogen. Part of this program will be to underwrite some of the largest electrolyser deployment projects in the world using Australian sun and wind. Through our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he Republic of Korea has indicated it will support research on hydrogen supply chains between Korea and Australia, and I look forward to reading the results of that research. The other key theme of our strategic partnership, of course, is promoting regional security in our region. In this, our joint work and membership of the ASEAN Forum is critical to ensuring the region's stability and prosperity, as well as an open, inclusive and prosperous Indo-Pacific. Friends, the strategic potential of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vast, and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 in the future. For those members of the Assembly who do wish to visit Australia, please do not hesitate to reach out to any member of the delegation. We would welcome you with open arms, just as you have here on our first visit to South Korea. Thank you for inviting us all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and your economy so well.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everyone. Excellencies, all distinguished guests. It is a great honour to be with you this morning for a very important topic, economic security, and the cooperation between Australia and Korea in this area. At the outset, as a close friend of the Republic of Korea, I'd like to express the Australian government's sincere condolences to all impacted by the recent and current floods in Korea. Returning to today's seminar, I'd like in particular to thank Representative Yun and Representative Che, who, along with the Research Institute for Economy and Society, had the inspired idea to host this discussion.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Professor Park's presentation and to unpacking his ideas with my esteemed fellow panellists. I'd also like to acknowledge all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have come along today, including Chair Kim and Chair Han, as well as MOFA Second Vice Minister O. Thank you very much, all of you, for your interest in today's event. It's fantastic to also see that my colleague Dr. Kim is moderating today's session. I thank him for his long-standing interest in Australia-Korea relations. And all of this includes a visiting parliamentary delegation from Australia led by Jerome Laxall MP, who we just heard from. It's fantastic to have you here as part of the event as well. So it really is a very full house this morning. Economic security is a concept that has grown in use and relevance in recent times. Its broadness means it can be applied and misapplied to define all manner of policy decisions. So it is important that we have seminars like the one today to seek to move out of the conceptual discussion and into ways that globally minded countries like Australia and Korea can cooperate to address the complex, entwined set of challenges that we're all facing. I think we can all agree that we want to live in a world that is stable, prosperous, and respectful of sovereignty. But we are facing perhaps the most serious threats in a generation to both the global economy and to our collective security. This includes supply chain disruptions as the world grapples with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pandemic, the fraying of the open, rules-based
trading system, which has underpinned decades of global growth, prospe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ncreasing urgency of climate change as we seek to decarbonise our economies and transition to a more sustainable future. These are challenges that we can't afford to ignore or that we can face alone. While some countries are looking to bend the rules and seek to limit the choices of smaller countries, some are breaking the rules entirely.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a most egregious illustration of this. Yet, it is clear to me, and I think to all of us in this room, that the solutions to these challenges must lie in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like-minded partners. Australia and Korea have a shared goal, an Indo-Pacific that is open, stable and prosperous. A predictable region operating by agreed rules, standards and laws, where no country dominates and no country is dominated. A region where sovereignty is respected and all countries benefit from a strategic equilibrium. Put simply, we are stronger working together than we are working apart. I warmly welcome today's seminar and I thank the organisers again for their foresight in hosting such an important event, and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our discussion.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